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문화환경연구원의 양혜원입니다. 네, 좀 거창하게 위기의 시대 문화정책의 전망과 과제라고 해봤는데요. 최근에는 대전하는 시기라고도 많이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솔루션을 찾아 나가느냐에 따라서 문화정책의 이제 미래는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 좀 상당 부분은 이제 문화한국 2035라는 이제 저희 최근에 발표했었던 내용들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했던 부분들이 앞부분에 좀 많이 담겨 있고요. 이제 문체부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발표했던 부분들을 좀 사업 중심의 어떤 대표 사업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큰 방향들은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은 초점을 맞춰서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를 저는 이렇게 한 7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구위기와 지역소멸, 사회 갈등과 공동체 해체, 기술 발전과 AI의 범용화, 기후위기, 저성장, 긴축재정, 지방분권, 문화 향유의 여건의 변화, 그리고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 제고, 이 7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러한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좀 나가는 것이 필요할까 라는 내용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이 조금 많아서 좀 건너뛰는 것들도 좀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이러한 데이터들을 나중에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여가 활동이나 또 문화예술 관람들이 이제 많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 다변화되고 있고, 하지만 여전히 문화예술 어떤 관람률이 이렇게 높지는 않다는 측면들 볼 수가 있겠고요. 예컨대 공연 시장 같은 경우도 꽤 많이 성장을 했죠. 하지만 사실 뮤지컬이나 대중음악 정도로 이제 많이 좀 치우쳐져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어떤 지역별 격차가 나타나고 있고, 한편 이제 콘텐츠 산업에 대한 어떤 매출액이나 수출액은 이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매우 급속도로 크게 성공하고 있고요. 관광 쪽에 대해서도 코로나 이전까지는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또 외래 관광객들이 어떤 방문하는 지역들은 일부 지역에 좀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이분들이 또 한국에 왔을 때 느끼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도 여전히 풀리고 있지 않다는 부분들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현재 우리나라 문화 향유의 어떤 행태들이나 어떤 여건의 변화를 살펴봤을 때 이제 워라밸이나 개인주의가 크게 확장되면서 나를 드러내는 정체성으로서 문화여가가 소비되고 있고, 어떤 인증을 통한 어떤 공유 형태가 확산되고 있다는 측면들, 그리고 쇼폼 콘텐츠가 증가하고 좀 문화적인 취향이 크게 파편화되고 있다는 측면들, 그리고 팬덤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고, 또 그 속에서 또 PC주의와 같이 어떤 다양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들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어떤 행태의 변화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문화예술 쪽은 좀 양적인 향유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향유의 다양성이 취약하고 또 소득이나 연령이나 지역에 따른 어떤 문화 향유 격차가 여전하다는 점들, 예술 산업의 경우는 많이 성장하긴 했지만 여전히 기초예술 또는 순수예술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취약하고, 또 대중적인 콘텐츠나 스타에 대한 어떤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부분들, 콘텐츠 산업의 경우에는 워낙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긴 하지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고, 또 관광 산업의 경우에도 역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또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해 봤을 때 앞으로 이제 문화 여가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겠지만, 점차 개인화되는 취향에 맞춰서 좀 더 특별하고 차별화된 그런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좀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기존의 이제 어떤 문화 정책이 공급 중심의 어떤 평균적인 향유 기회의 제공이었다면, 좀 수요에 부응해서 질과 깊이, 다양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좀 수요 맞춤형 정책의 추진과 장애 없는 어떤 문화여가 활동을 통해서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부분들도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모든 부처가 함께 맞닥뜨리고 있는 중요한 변화이기도 합니다.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소멸이라는 부분인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이제
70년대에 4.53명이었다면 2023년엔 0.72명으로 정말 뚝 떨어졌죠. 거의 이제 세계에서 이제 최저를 보이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는 조금 더 이제 상승을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2035년, 10년 뒤를 바라봤을 때 우리나라의 총인구나 어떤 세대별인 변화나 또 이주 배경 인구의 수는 매우 큰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그 인구 감소 지역들이 계속적으로 이미 지금 89곳이 지정이 됐고 앞으로도 많은 시도에서 마이너스 인구 성장을 보이고 있으면서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일자리, 정주 여건, 특히 어떤 문화적인 여건의 취약이 인구 유출을 부르고 그것이 인구 감소로 계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악순환의 구조가 반복이 되고 특히나 청년층들의 경우가 이제 수도권으로 계속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지역의 문화적인 활력이 감소하고 또 전국적으로 문화적인 획일화가 진행이 된다는 측면들이 좀 문제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이제 가져올 것을 생각하면 일단은 인구가 감소하면서 우수한 인적인 역량, 인적 자원들도 이제 감소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문화분야의 경쟁력이 약화가 우려가 되고 따라서 앞으로 더욱더 사람에 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이고 또한 새로운 어떤 시장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부양 부담과 돌봄 부담이 더욱더 훨씬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인 돌봄 부담 확대에 대응해서 문화 돌봄의 어떤 체계와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거고요. 또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문화나 언어, 뭐 풍속, 지명 이런 고유성들이 소멸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고유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지역의 어떤 정주 여건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 문화적인 여건들을 개선하고 문화를 통해서 어떤 지역의 활력을 되살리는 부분들 그리고 중앙과 지역 간의 어떤 문화정책 시스템의 좀 전면적인 재검토나 그리고 이런 그 혼인과 가족 그리고 결혼, 출산에 따르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회적인 그리고 가치관적인 요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문화적인 해법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한 변화는 사회 갈등 심화와 공동체 해체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사회적인 지지에 대한 인식은 매우 좀 낮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가 자살률은 월등하게 OECD 국가 중에서 높게 나타납니다. 사회 갈등은 여러분들이 아마 직접적으로 인식하다시피 매우 다양한 균열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계층 간의 어떤 빈부격차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어떤 가치관의 차이라든가 또는 서로 간의 소통이나 이해 부족으로 오는 부분들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고립이나 외로움은 사실 비만, 뭐 업무 효율 저하, 알츠하이머, 자살과 같이 상당히 개인적인 그리고 또는 사회적인 비용들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문화적인 해법을 통해서 문화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사회적인 고립과 외로움을 치유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또한 혐오와 갈등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집단들 간의 소통과 이해, 그들의 입장에 서보고 또 그들과 함께 하는 어떤 장들을 문화를 통해서 만들어 나감으로써 다름에 대한 포용과 존중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AI의 범용합니다. 요즘 너무나 많은 곳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특히나 챗GPT의 등장으로 인해서 지금의 쓰이는 완전히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러한 이제 AI 시대, 디지털 시대야말로 오히려 인간의 고유한 창의성과 인문학적인 성찰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고요. 또한 이제 기존의 어떤 문화 쪽의 어떤 사슬이나 생태계가 전면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준비들도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문화 격차의 요인으로서 디지털 격차 또는 AI 격차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겠고요. 또한 일자리의 대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 부분들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기존의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졌던 인프라와 법제도를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기술과 관련된 이제 우수한 창의 인재들을 양성하고 또 일자리 대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그리고
기존의 많은 이제 문화체육 인프라 시설들을 디지털화하고 또 거기서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다양한 격차들을 완화하는 부분들, R&D 확대나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기반들을 마련하고, 또한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창의성과 성찰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이제 문화 정책이 역할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기후위기 심합니다. 예. 이 기후위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역시 직면한 변화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그 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 평균보다 훨씬 더 빠른 온난화 속도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 저희 쪽이 좀 더 주목을 해야 하는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인류세라는 어떤 담론이 부상을 하고 있고요.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어떤 ESG에 대한 중요도가 더욱더 높아져 가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이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국가 전략과 이제 기본 계획들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나, 또 문화 쪽에선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늦게 또는 이제 소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도 한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좀 문화 분야에서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중장기 계획과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저성장과 재정 긴축 그리고 지방 분권의 확대입니다. 네, 역시 전 세계는 저성장의 시대에 이미 돌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런 인구 고령화와 서비스 상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더욱더 저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또 내세우고 있는 정책들로 인해서 세계적인 긴장이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어떤 지정학적인 위기나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문화 분야에도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저성장의 이제 구조가 결국은 재정 긴축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이제 세입이 많이 이제 줄어나면서 세출에 대한 이제 긴축 재정 압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냥 절대적인 액수로만 봤을 때 아직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예산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컨대 이제 지방 분권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2005년에 국고부조금 개편이 되면서 이제 상당 부분들이 이제 지역으로 문화 정책 사업들이 많이 내려갔다면, 이제 2024년까지 꾸준하게 이러한 문체부 사업들이 지방으로 이양이 됐고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문체부 사업 중에 약 9,780억 원 정도가 지방 이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지특회계로 사용되어 왔던 문화 분야 사업도 대폭 감소를 했고요. 현재는 이제 2026년까지는 지역 상생 발전 기금의 전환 사업 보전 개정을 통해서 현재 이제 이양된 사업들이 보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6년이 지나면 지역에서 온전히 이양된 사업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그렇지 못할 지역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화 사업이나 문화 쪽의 정책들이 매우 급격하게 위축되는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떤 변화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어떤 문화 분야의 어떤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고요. 또한 우수한 인력의 확보와 활동의 지속을 위한 공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이런 재정 긴축 상황 속에서 일단 공공재원의 의존도가 높은 문화 분야의 어떤 위축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 새로운 어떤 재원들을 어떻게 발굴을 해내고 확보해 갈 것인가가 또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위기라기보다는 어떤 기회에 좀 더 가까울 텐데요.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은 매우 크게 과거에 비해서 급등을 했죠. 그래서 현재 많은 예술 분야에서의 새로운 수상작들이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고요. 어떤 우리나라 예술의 어떤 우수성에 대한 부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예컨대 중국의 어떤 한알령과 같이 어떤 그 통상 마찰이나 문화 분야에 대한 문화 갈등들도 역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2023년에 진행했었던 OECD 38개국에 대한 국가 문화 지수 이제
개발을 해서 적용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문화지수는 이제 38개국 중에서 한 10위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문화적인 자원과 역량에 있어서도 꽤 선진국 수준이라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이러한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결국은 한국의 국가 브랜드나 소프트 파워의 향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K컬처에 대한 열풍이 과연 앞으로도 쭉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따라서 지속 가능한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단순히 시장 진출이나 수출의 관점에서 뿐만이 아니라 어떤 교류나 소통 또는 ODA 관점에서도 좀 더 접근이 강화돼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간 문화정책은 아주 넓게도 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 문화부라고 하는 문화 쪽의 전담 부서가 설립된 이후인 90년대로부터 봤을 때 그동안 문화정책의 법과 제도의 기반이 마련이 됐고요. 또한 문화기반시설의 접근성 개선이나 문화 향유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해서 문화의 민주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 문화예술 교육과 또 생활문화 확산을 통해서 문화의 일상화와 문화 민주주의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속적인 예술 지원과 또 예술인 그리고 문화 인력의 발굴과 육성을 통해서 창조 경제의 가장 중요한 기반을 형성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이제 다른 어떤 선진적인 제도의 도입에 크게 이제 신속한 아주 빠른 발빠름을 보였기 때문에 정책 수단이 크게 다양화됐고, 또한 고유한 어떤 문화 자원의 발굴이나 컨텐츠화를 통해서 어떤 문화 정책성을 형성하는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문화 역량 강화나 또 문화예술 생태계 형성에 기여해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한계들이 많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문화 쪽, 특히나 이제 기초예술이나 순수예술 쪽에 있어서 이제 높은 공공 의존도나 또 이제 그 지원의 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보이는 도덕적인 해이의 발생의 부분들, 그리고 특히 최근 들어서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정치적인 변동에 대한 취약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공무원 사회에서도 정치적인 라인에 의한 어떤 이제 줄서기가 크게 가시화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지역으로 내려갔을 때 지자체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문화재단을 비롯한 모든 인적인 구성들이 계속 변화하고 정책이 변화하고 사업이 변동되고 이러면서 정책의 전문성이나 일관성 그리고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이 크게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정책의 거버넌스의 붕괴도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 중요한 어떤 회의나 어떤 의사결정 속에서 이제 자료에 대한 부분들이 비밀주의 또는 비공개주의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비판적인 어떤 의견들을 수용하지 않거나 어떤 투명한 어떤 과정들 그리고 참여와 협력의 어떤 모습들이 붕괴가 되고 있다는 것이 또 중요한 한계로 지적이 될 수 있겠고요. 이제 사실 지금의 우리나라 문화정책은 보면 대부분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은 거의 다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신규 사업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제 좋은 정책들은 없애고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협소하고 좀 단기적인 정책 시계 속에서 보이기 좋은, 내세우기 좋은 정책들로만 계속 좀 채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또한 문체부 내부에서도 어떤 부서 이기주의나 또는 그 부서의 이익과 관련된 이익 집단들의 어떤 정치가 심화되고 이 속에서 정책의 어떤 유기적인 체계화나 연결의 노력이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장르별로 이제 모든 문법화가 진행이 된다거나 지금도 이제 무용지능법이 새롭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연극 기본 이런 식으로 모든 장르에 대한 지금 법들이 새롭게 나올 것 같은 분위기고요. 그 법마다 또 다 전담 기구를 수립을 하고 또 모든 그런 법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인력 정책을 또 제시하고, 하지만 각각의 어떤 기본 계획이건 또는 제도건 이런 것들이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체계들은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요.
그동안 중앙정부의 정책은 대부분 경쟁 공모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 간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을 하거나 또는 항상 잘하는 곳만 더 잘하게 되고 못하는 곳은 더 뒤처지게 되는 그런 격차가 심화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게 됐습니다. 또한 문화유관기관이나 문화재단의 관료화 현상의 심화도 꽤 오랜 동안 지금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문화 현장과 이제 문화재단에 계신 분들이 함께 기획하고 함께 실행하는 그런 구조였다면, 최근에는 그냥 돈만 내려주는 또는 지원만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다거나, 또는 문화유관기관에서도 역시 이제 관료가 이제 그 기관장으로 많이 오거나 이런 식으로 또 그 관료의 어떤 이익들을 대변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 것 같고요. 또 문화정책에서 이제 시장제와 공공재 영역 간의 경계가 이제 혼란한 것도 이제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어떤 기초에 대한 부분들이나 또는 공공재적으로서의 어떤 성격이 더 강화돼야 되는 또는 더 강조돼야 되는 부분들도 어떤 시장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대안들이 더욱더 중요하게 제시가 되는 부분들도 문제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에 좀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좀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문화의 가치, 그리고 문화예술 기관, 그리고 문화 전문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존중과 자율성의 보장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전히 문화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문화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에 대한 이해를 갖춘 이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들이 실제로 공적인 재원을 지원받으면 그것에 대한 공적인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제도적인 설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예술과 어떤 공공재로서의 문화의 영역과 또 산업으로서 다뤄야 할 영역들을 구분해서 정책의 설계가 되어야 어떤 기초에서 산업으로서의 어떤 부드러운 그 흐름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거고, 결국은 상호의 어떤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정치적인 변동에 휘둘리지 않도록 정책적인 합리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변동에 따라서 인적인 구성이나 어떤 사업이나 정책이 계속적으로 변화하지 않도록 어떤 전문성과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중요시하고, 무엇을 우리가 풀고자 하는가, 정책 문제와 정책 목표,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수단들을 고안하고 지속시키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서이기주의나 이익 집단의 정치를 넘어서서 좀 더 폭넓은 시야, 그리고 정책의 체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거고요. 이를 위해서는 문화 분야의 법령들을 좀 재조정하고 법정 기본계획의 체계를 좀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그리고 기회의 각종 분야별 그리고 장르별 이제 군법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것들 사이에 어떤 체계를 만들고 그 속에서 유기적인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겠고요. 그 외에 통계조사나 플랫폼의 재정비와 연계도 역시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개발보다는 좋은 정책을 지속하고 그 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에 훨씬 더 중요한 노력들이 이제 부여되어야 될 거란 생각이 들고요. 정책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의 회복과 참여와 협력의 문화 거버넌스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어떤 기본 계획의 어떤 수립이나 과정이나 아니면 정책의 개선 과정에 있어서 주체들 간의 어떤 가치를 공유하고 협업하는 그러한 과정 설계가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인식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1, 2개월 안에 또는 1년 안에 이 정권 내에 모든 것들을 다 해치우기보다는 그러한 좀 지난하더라도 그런 과정들을 갖춰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문화예술을 활용해서 해법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앞으로 더욱더 확대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통한 커뮤니티의 연결로 사회적인 연대를 강화하고, 또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인 치유를 확산하고, 또한 이주 배경 주민의 확대에 대응해서 문화 다양성 정책을 강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은둔 청년이나 실업, 구직 활동 중인 청년을 위한 정책들, 그리고 타부처, 타 분야와의 협업 체계를 통해서 문화 영역을 확장하는 것들이 중요하게 좀 다루어질 필요가 있겠고요.
또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도덕적인 해이를 극복하고 또 보다 적절한 사람에게 또는 적절한 작품이나 프로젝트, 단체에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설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역의 문화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어떤 개별 단위 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내리는 것이었다면 그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진정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이 바텀업으로 계획을 세우고 중앙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원을 하는 문화협약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공적 재원을 확보하고 활용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어떤 관계와 역할에 있어서도 각각의 이제 중앙정부와 광역 그리고 기초 간의 어떤 역할들을 잘 배분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중앙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모두가 누려야 할 어떤 국가 최소 기준을 이제 충족하는 역할을 하고, 또 지역 단위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선도적으로 하는 역할들, 그리고 지역이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견제 역할을 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광역지자체의 경우에는 광역 단위 또는 초광역 단위의 수행이 필요한 기능이나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 간의 어떤 매개와 조정 역할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지자체는 어떤 지속가능한 지역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최적의 로컬 옵티멈의 어떤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역할이 재조정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문화정책 체계는 매우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제 각각의 역할들, 그 기능들을 잘 조정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기존에는 좀 전달 체계라는 이제 중앙이 결정하고 것들을 각 산하기관과 지자체가 충실히 집행하는 형태로 되었다면 함께 협력하는 협력 체계로서 좀 자리매김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단순히 문화 분야에만 이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산업 분야, 교육 분야, 사회복지 분야, 그리고 관광, 체육 분야까지 넓혀서 그 영역들을 더욱더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 생태계에 있어서 각 생태계의 가치 사슬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주요한 행위자들에 대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새로운 인력들, 새로운 단체들, 새로운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이제 문화적인 해법으로서 이제 특히 저는 어떤 전생에 걸쳐 빈틈없는 문화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또는 예술인의 재교육과 직업 전환을 이제 지원하는 부분들, 그리고 지역의 노후 시설이나 유휴 공간을 문화적으로 재생하고 활용하는 부분들, 그리고 뭐 워케이션이나 아트케이션을 통한 어떤 생활 인구의 확대가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이제 대응해서는 이제 뭐 센서 네트워크나 AI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관람객 정보를 빅데이터로 구축하거나 이걸 통해서 지능형인 문화 시설을 구축하고 좀 더 개인화된 어떤 관객 경험을 강화하는 부분들, 융합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AI 시대의 어떤 저작권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부분들, 그리고 AI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다 고품질의 한국어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어떤 고유 문화의 왜곡에 대한 저희가 경종을 울리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후 위기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가유산청에서는 이렇게 이미 대응 종합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화 쪽에서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문화 쪽에서도 좀 더 종합적으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기후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좀 중장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문화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어떤 장점들을 고려해서 다양한 기후 위기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들도 진행이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실천이나 어떤 재난 대응 관련 지표에 있어서 어떤 평가 기준에 포함시키거나 또는 KESG의 어떤 지표들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부분들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문화 분야의 어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는 부분들도 그동안 좀 많이 간과되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각 기관별로 또는 분야별로 문화 자원들이 많이 아카이빙 되어 있지만 그것들이 체계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활용되어 있지는 않다는 부분들에 대한 좀 문제의식이 있고요.
그래서 예컨대 뭐 인력에 대한 부분들도 매칭을 할 때 각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력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구직에 대한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해서 그들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매칭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 이제 위성 개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개발하고 작성을 통해서 예술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파악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나 문화경제학회에서 좀 많이 신경과 관심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보에서 이제 얘기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문화 향유, 문화예술 교육, 시설 이용, 생활문화 활동 이런 각종 활동에 대한 정보나 이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원스톱 서비스로 이제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함께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역의 확장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문화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원들이 계속적으로 축소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타 부처와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원들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예컨대 문화를 담은 상업단지 조성이나 폐교를 활용한 어떤 문화 시설의 전환이나 프로그램 개발, 농어촌의 문화적인 정주 여건의 개선이나 해양 관광, 섬관광의 활성화, 그리고 이제 지역 발전 투자 협약의 활용이라든가 또는 문화 영향 평가 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문화 분야의 영역을 계속 확장하고 타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서 어떤 자원과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활용하면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K 컨텐츠나 K 컬처를 넘어서 이제 K 라이프 스타일로의 좀 확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한류산업진흥기본법이 제정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문체부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산업 분야와 함께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후속 조치가 진행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동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부분들이나 또 예술 분야에 있어서 K컬처의 외연을 확장하는 부분들 그리고 기존의 어떤 그 국가 홍보 기능이나 문화 교류 기능이 이제 뭐 문화원, 해외 문화원 중심으로 진행이 됐었다면 우리 민간의 기업이나 해외에 있는 지점들을 활용한 어떤 K-스타일숍 운영 같은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요. 또 문화 분야 ODA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현지 수요에 기반해서 진행을 함으로써 이제 더 효과성을 확대하고 또 총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들도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